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아이디어 소스, 소개할 아이디어 소스는 거꾸로 교실이라는 아이디어 소스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거꾸로 교실에서 딱 느끼는 것은 뭘까요? 역발상, 그쵸? 발명에서 이야기하는 역발상을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거꾸로 교실이에요. 거꾸로 교실. 우리가 학교라고 생각하면 어떤 교육 방식을 갖고 있죠? 우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정해진 공간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날 교육할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듣는,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교육에 임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교육과 사교육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창의적인 인재상을 원했을 때는 항상 무언가가 다른 것을 요구하죠.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할 때는 상당히 창의적인 학습법들이 필요한데, 그 창의적인 학습법 중에 검증된 것이 토론식 교육 아니겠습니까? 토론식 교육을 통해서 자유분방하게 이야기가 정제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주입식 교육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무언가 학습 내용을 주입해서 아이들이 암기하고 그것을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교육 방법인데, 어떤 토론식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선생님이 주어지고 그것을 뭔가 컨트롤을 해주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 학생들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인해서 무언가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있지만,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서구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선 쉽지 않은 형태로 돼 있는 건 있지만,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계신 존 버그만이라는 분과 에런 삼스라는 선생님께서, 교수님이 아니죠. 여기는 고등학교니까.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학습법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거꾸로 교실을 이제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학교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암만 좋은 거라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뭔가 아이들한테 유익하거나 뭔가 결과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안 하는 만도 못하죠. 사실 안타깝기는 해요. 결과물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결론은 더 좋은 결과물도 도출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뭔가 결과물이 안 좋은 과정도 과정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입시 경쟁 시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거꾸로 교실이 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서서히 도입되는 시도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더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미래가 바뀌어야지 우리의 미래, 전체적인 미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기성세대의 교육과 이런 것을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의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바꿔주는 것이 미래를 리드해갈 리더들이 또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무슨 교육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게, 학부모 단체나 내지는 교육 단체하고의 충돌로 인해서 아이들이 뭔가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자꾸만 들 때는, 어른들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자꾸만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변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네요. 거꾸로 교실은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 학교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학업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날 수업을 듣고 학습을 마치는 과정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사회 아닙니까? 네트워킹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인강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나 여러 가지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들이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스마트폰 환경이고, 태블릿 PC도 있고, 노트북이라든지 기존의 PC들이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교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두 분 선생님이 일단 그날 수업할 거에 대한 것은 전부 온라인 강의로 올려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것을,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을 온라인 강의로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아무 데나 자기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걸 듣는다는 거죠.
미리 듣고 학교에 오는 거죠. 학교에 와서는 그것에 가지고 공통 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가이드를 잡아주거나 뭔가 컨트롤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그 소재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숙제를 풀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교실은 학교에서는 숙제를 푸는 거예요. 숙제를 하고 집에서는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지금의 학교는 어떻게 있죠?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집에서는 숙제를 하죠. 이것을 반대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 교육 방법으로 해서 좋아졌을까? 좋아졌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아이들의 토론 과제도 높아지고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버지니아 주라든지 내지는 테네시 주였나요? 아까 보니까 버지니아 주하고 콜로라도 주하고 텍사스 주네요. 어디서 버지니아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콜로라도 주하고 텍사스 주에서는 이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수업 참여도에 또 향상됐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이런 일방적인 우리나라의 상향 하향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토의하고 하는 이런 주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네요. 이쯤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네르바 대학.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것이 글로벌 대학인데요. 이 대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모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캠퍼스가 있죠. 그런데 이 대학은 캠퍼스가 있지를 않아요. 화상교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웨비나 시스템이라고 해서 웹과 세미나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웨비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웨비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글로벌하게 그 사이트에서 학교에 신청을 하고 그것이 이제 채택된 대학생들은 지역별로 나라별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태원에 캠퍼스가 차려져서 이태원에 있는 캠퍼스는요. 학교의 교수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저거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강당이 없어요. 강당이란 개념이 아니라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이태원에 있는 한마디로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 같은 데죠. 그래서 글로벌한 학생들이 이태원의 캠퍼스에 와서 같이 기숙을 하면서 자신이 수업을 듣고 싶을 때는 본인이 수업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시간대에 자기가 편한 자기 기숙사가 됐든 내지는 커피숍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그것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웨비나 시스템을 통해서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꼭 그 사람이 당장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파리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도시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석학들이 그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각 나라에 있는 학생들과 내지는 교수님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진행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저 수업을 받다 보니까 그 나라의 새로운 문화도 접하게 되고 그 나라 기업들과 콜라보를 형성해서 뭔가의 프로젝트도 진행하다 보니까 단순히 수업만 들을 때보다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 미네르바 대학이 혁신적인 대학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대학들에서 이런 화상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제가 항상 교육을 할 때 진행을 해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교육을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광고를 통해서 알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에만 있으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으신 분들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든지 오고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를 다 낭비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당연히 교육을 듣고 만족하셨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웨비나 시스템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그냥 자기 편한 곳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화상교육에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교육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저도 이번 것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도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선생님의 혁신적인 어떤 모델, 거꾸로 교실, 어렵지도 않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제일 베스트하다고 보거든요. 설명이 쉬워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수님, 이 선생님들 두 분이서 하시는 일은 거꾸로 교실이라는 것을 가져왔지만 학교에서 지금 당장 그런 것이 어렵다면 무언가 교육을 시킬 때 충분히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저 또한 지금 만들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웨비나 시스템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인강으로 다 커리큘럼이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참여하시면 그 화상에 의해서는 본인들이 이해 못했던 것을 인강을 통해서 몇 번씩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 것을 저하고 수업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이해력을 높인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지금 두 선생님의 혁신적인 시도 거꾸로 교실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언가를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잘 응용하면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의견들 내지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댓글로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아컨TV가 성장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